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선 토크 3시에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국민의힘 천하람 혁신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최이배 전 의원, 김성회 싱커의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어제 이제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 때문에 오늘 논란이 큽니다. 그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제는 통일부의 사진 10장 잡았습니다. 어제 통일부가 어떤 사진을 공개했냐면 2019년 11월에 당시 탈북 어민을 판문점에서 북송을 했는데요. 당시 광경이 담긴 사진입니다. 일단 오늘 여야에서는 이 사진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그 입장부터 보겠습니다. 자진 귀순한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시킨 행위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어떠한 권력도 우리나라에 귀순한 북한인들을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낼 권한이 없습니다.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 그분이 16명을 죽인 거는 그러면 뭐 인도적인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도 저쪽에서 뭐 그렇게 열 몇 명씩 살해하고 흉악범이 돼서 내려오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는 건지,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들을 유독 특히 북과 관련된 것만 유독 딱 끄집어내서 자꾸 이렇게 여럿머리하는 모습이 저는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네, 2019년 11월에 어민 2명을 보냈는데 당시 이게 귀순이냐 아니면 납포냐 여기서부터 이제 규정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당시에 닷새 만에 북한에 이 두 사람을 돌려보내는데 지금 사진을 보면 안 가려고 약간 어떻게 보면 발버둥 친다 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진은 그러니까 저 탈북 어민의 의사에 반해서 보내려 한다라는 정황을 좀 더 보여주는 사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통일부가 이 사진을 공개한 것도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입니다. 먼저 사건에 대한 규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귀순이냐 납포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당시 2019년 11월에 우리가 이 탈북 어민 2명을 우리 정부가 북한에 보냈던 게 추방인가, 살인자에 대한 추방인가, 아니면 강제 북송인가? 김성회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동해에서 내려오게 된 과정에서 그 당시 군과 국정원도 우리나라 첩보기관이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고 이 배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이미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예. 동해에서 남하를 시도하던 배를 한 차례 퇴거했죠. 북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날 11월 2일부터 시작해서 이 배가 다시 다가왔는데 그래서 이쪽에서 한국 해군이 접근을 하니까 이 배가 도망을 갔습니다. 예. 그래서 서쪽과 북쪽으로 계속 도주를 하면서 이틀 정도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전이 있었고, 물론 그쪽이 이제 무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예. 그러는 과정에서 생포를 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귀순 의사가 있었다고 처음부터 보기 어려운 대목이 있고, 그 이후에 두 사람을 분리 신문하는 과정, 그리고 관련된 첩보들을 쭉 종합해 본 결과 귀순으로 보기 어렵다 판정을 그 당시에 군이 했었습니다.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추방이다라고 보는 거죠. 살인자에 대한 추방이다. 저는 이제 북한 당국에서 주장할 때도 이제 그 흉악한 살인마다 이렇게 송환을 요구했고,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16명인가요? 살해한 살인범이기 때문에 보낸 거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실체적 진실을 논의로 치더라도 석연치 않은 부분은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북한에서 주장하는 흉악한 살인범이라는 그 주장이 있으면 저는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남북 간의 협력에 대한 의지가 강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제가 만약에 통일부 정책결정 라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기회로 해서 북쪽하고 공조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 당신 주장이 그 북에서 파악할 때 16명이나 죽인 흉악범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병을 지금 잡고 있으니 그쪽에 수사 자료나 수사관을 보내라. 같이 수사를 해보자. 조사를 해보자. 목선도 우리 쪽에 수중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 범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쪽에 있기 때문에 수사를 같이 할 수 있죠.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지 않습니까? 공조라는 영화에서도 남북의 경찰관이 같이 공조 수사를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문재인 정부 때 보일 수 있는 중요한 저는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안 했을지. 왜냐하면 우리가 2008년에 이명박 정부 초기에 박왕자 씨가 금강산 구역에서 피살당했을 때도 우리가 먼저 공조 수사를 요구했었어요. 공동 조사를 하자. 북한 군 당국하고. 예. 근데 북한이 거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북이 그렇게 요청을 해왔으면
오히려 그것을 카드로 삼아서 우리가 신병원 구속한 채로 일단은 공조 수사를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당시에 남북관계 훨씬 북한으로 더 보낸 거는 부적절했다고 보시는 부적절.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게 서둘러서 보낼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사안이었는가. 보통의 경우는 어떤 나라에서 그 나라를 탈출해서 왔을 때 그 사람이 흉악범이든 뭐 테러범이든 어떤 정도의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의 조사와 그다음에 그 자료와 근거들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나타난 걸 3일 만에 보냈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닷새 만에. 5일 만에. 아니 그 조사한 지는 3일 만에 예, 보냈습니다. 조사한 지 그러니까 3일 만에. 3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바로 북으로 보내면서 아까 나온 화면처럼 거의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자해를 할 정도의 그런 거부하는 사람을 수갑에 안대까지 채워서 갔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근식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남북이 같이 함께 풀어갈 수도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방광자 씨의 그 피살 사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북한에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건이 이제 양쪽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번 건은 모든 사건은 북한에서 이루어진 거죠. 목선에서 16명을 살해했고 이미 다시 그 김책항으로 들어가서 돈을 마련해 가지고 이제 다시 또 도망을 나오다가 3명 중에 1명은 잡히고 2명은 배를 타고 이제 동해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자체는 순수하게 진짜 북한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같이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로는. 근데 아무튼 그 당시 문재인 정부도 이런 사례가 첫 사례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판단을 하면서 뭐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상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영토가 북한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으로 보고 우리가 사법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법에 따르면은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을, 즉 탈북자를 우리가 보호의 대상이고 정착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테러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국제 형사 사건의 그 사범이나 또는 살인을 저지른 중범죄자는 우리가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또 판단을 하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 이 탈북 어민 둘은 어떻게 보면 보호의 대상의 이탈 주민은 아니고라고 판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예. 지금 이제 화면에 계속 예. 목선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예. 배가 바로 오징어잡이 배고 탈북어민 2명이 타 있었던 배입니다. 저 배에서 선장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선장을 먼저 살해하고 예. 그다음에 그 선원들을 안에 다. 선실에 있던 선원 16명 모두 해서 16명이죠. 예. 일단은 살해한 것으로 당시 조사에서는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2명이 이제 왔으니까 2명을 분리해서 신문을 했는데 둘 다 얘기한 모든 그 사실관계들이 동일했고, 그리고 뭐 선박에서 이제 뭐 그 혈흔도 뭐 혈흔이 같은 것이 발견됐죠.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가 된 등 해서 뭐 솔직히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그닥 그렇게 다툴 정도로 뭐 볼 것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는 빠르게 판단해서 아무튼 이제 소환을 뭐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 돌려보낼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변호사지 않습니까? 예.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이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 있는 근거가 뭘까?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대법원에서 아주 여러 차례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어도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방금 최이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게 명확하다면은 우리 재판에서 이 두 사람의 증언을 서로에 대한 증거로 해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왜 북으로 돌려보냈느냐? 방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이거는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뭐냐하면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주거 지원, 뭐 생계 지원 이런 거를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이나 테러를 저지른 사람한테는 지원 안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지 이 사람들을 북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상으로도 9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어요. 예. 북한에서 온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그거 줬습니까?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권리? 행정소송할 수 있는 권리 줬어요?
이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왜 안 줘요? 결국 이런 절차들을 다 생략하고 굉장히 신속하게 북으로 보낸 것은 북한 눈치 보기밖에 안 되는 거고 아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서두에 화면에 나왔었죠. 왜 북한에 대한 거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자꾸 해집냐. 북한에 대한 것만 법과 절차, 원칙과 정의, 인권을 안 지킨 게 특출나게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명백히 구분되는 거예요. 북에서 넘어와서 북한 지역을 이탈하는 순간 남쪽의 대한민국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한민국으로 취급을 받아서 주민등록증이 부여받은 이후에 지원 정착에 관한 법률이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 법률 안에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살인 등 비정치적 중대범죄자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들어온 사람을 쫓아낸다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고 들어왔을 때 북에서 이탈한 분 중에는 간혹 가다가 무슨 이러저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분들을 분류해서 지원과 정착과 보호에서는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이지 들어온 사람을 3일 만에 북의 말만 듣고 북으로 보낸다는 건 가능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당시 그때도 엠네스티 한국 지부에서 우려를 표명했잖아요. 난민으로 심사할 자격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고문이나 박해를 받을 만한 지역으로 추방되는 것 자체를 이것은 국제규범상 인권법이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유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 사건이 지금 막 그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뭐 전 정권 무슨 뭐 좀 적폐청사이나 이런 식의 의혹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일단 불거진 이상 사실관계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귀순 의사를 밝혔는지 안 밝혔는지 밝혔다고 한다면 이것을 진짜 그 배제하고 귀순이 아닌 것으로만 몰아가서 이렇게 갑자기 북송을 한 것인지 여부는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북한 전문가인 교수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제 북한 사람이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의사를 밝혀야죠. 그렇죠. 의사를 밝히죠. 귀순의 의사를 밝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미 설명드렸지만 그들은 귀순할 생각이 없이 도망가다가 생포가 된 상태였다는 점을 뭐 시청자들 보고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난민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비정치적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난민으로 받지 않는다. 이것도 국제적 규범으로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민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왔다가 또 다시 추방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뭐 이거 다 떠나서 네, 그리고 북한의 살인자 2명을 추방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을 노려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추방을 할 수 굉장히 있는데 불성사나워요. 추방할 수 있는 충분한 적법 절차를 밟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게 지금 이거 거죠. 약간 논의가 쟁점이 여러 개여서 일단은 이 두 사람이 난민이냐 아니냐는 거는 거기서부터 이제 규정이 따라서 당시에 추방이 적절했는지 또는 강제 북송인지 여기에 대한 규정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지금 김성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자꾸 나오는 게 전 정권의 예를 들어 북한 관련 일을 뒤지기냐 아니냐 그 부분은 뒤에 네. 또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들은 난민이냐 아니냐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법상. 그리고 귀순 의사 밝히지 않더라도 우리 법상 북한 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 우리 헌법상. 대법원도 여러 차례 얘기했고요. 그리고 귀순 의사라는 것은요. 근데 꼭 그건 말씀이 안 맞는 게 한국으로 들어왔다 뭐 표류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북송을 다시 원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돌려보내지 않는 게 아니라 다 북으로 돌려보냈어요. 이 사람들 근데 원했습니까? 귀순 의사를 대한민국 영역에 들어왔을 때 밝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처벌을 받더라도 조국에 가서 죽겠다라고 진술한 바 있죠. 아니 그건 지금 김책칸에 보세요. 들어갔을 때 저 아니냐고. 사진이 누가 봐서 내가 북한에 가서 죽겠다라는 의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명 제가 중에 잠깐만 더 한 분이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인데, 예. 심지어는 과거 선례들을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간첩으로 활동하던 북한 출신 간첩 중에도 변이해서 대한민국에 귀순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귀순 의사 인정한 선례들도 있고요. 내가 북송당하기 정보 자원이도 당연하죠. 아니, 당연하죠. 근데 간첩하고 저 살인자를 사람들도- 어떻게 아니 제 같은 선상에 얘기는 비교하십니까? 귀순 의사가 납포됐다고 해도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한 번이라도 밝히는 순간 이 사람들을 사법 절차 없이 마음대로 보낼 수 없다니까요. 아니 그리고 살인자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살인자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저는 정보기관에서 이제- 판단한 거지 사법부에서 판단도 안 났고 자, 이런 확실하지 식으로 않은데 되면 참 살인자라고 할 수가 곤란한 있는 게 겁니까? 통일부도 그랬고 해경도 그렇고 정권이 바뀌면 갑자기 판단이 다 달라지는 달라지는 게. 것도 우습지만 더 우스운 건 이 당시에 정보위원장이 민주당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 이해운 의원이었고요. 이해운 의원이 그 당시에 뭐라고 브리핑을 하셨냐 하면 지금 범행 과정을 상세히 얘기를 들었다. 근데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저는 듣고서 저는 이해를 했다. 해서
국민의힘도 그 당시에는 이게 다 이렇게 돼서 동의를 이제 했죠. 동의했다고 정보위원장까지 아니 국회가 국회 권능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최소한 그 정당에서 다른 말을 하지 말아야죠. 이거 대통령밖에도 눈치 보면서 또 갑자기 또 이게 뭐 범죄다 이렇게 나오시면 아니 국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난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당시의 야당인 지금의 여당에서도 북송이 적절하다라고 봤는데 지금 바뀌었다는 그게 말씀이죠. 다른 데도 아니고 국정원을 담당한 컨트롤하는 정보위원장이 그러니까 듣고 이해했다고 이윤 말씀하시잖아요. 위원장이 이해한다는 그 멘트하고 그것과 배치되는 당시에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죠. 한국당의 반발도 굉장히 많았어요. 언론에서도 반발이 많았고 오죽했으면 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 그 성명을 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그렇게 이해한다고 보고를 받고 이해 의사를 표명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건 너무 아니, 북한에 대해서 표명한 사람이 강제 북송 아니고 아니냐. 국회 왜냐면 정보위원장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 그런 정도의 가공된 정보를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아니, 이야기죠. 국회 가공된 정보를 받았으면 이게 아니다라고 잘랐어야죠. 가공된 정보만 듣는데 어떻게 그걸 아니, 실체로 확인합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요. 배제하고 국회- 반대 논리는 배제하고 정보를 분석해서 갖다 주는데. 아니 국회 정보위원장이 무슨 대법원장입니까? 아니 지금 북송을 시킨다는 말은 저 사람들의 사형 선고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 내리는 거를 국회에 있는 정보위원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국민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를 하려면 최소한의 사법 절차를 부여를 해줘야죠. 외국인에 대해서도 저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엠네스티 얘기도 하셨지만 본국으로 송환당했을 때 과도한 처벌이나 과도한 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면 보내지 않고요. 설령 보낸다 하더라도 사법 절차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만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행정부랑 입법부가 그냥 짝짝꿍 해가지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일이 아니에요. 일단 오늘 청와대까지 청와대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공식적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송을 했다면 강제 북송이라면 반인륜적인 행위다라는 건데요. 강인선 대변인의 브리핑을 잠시 보겠습니다.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대통령님 범죄 얘기 참 좋아하세요. 예. 실제 이건 예. 어마어마한 네. 범죄 행위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유엔 협약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정말로 인권 침해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통일부 장관은 일부 그렇죠.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이 의심된다라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또 당시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추방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 이탈 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 편입 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하였습니다. 예, 당시 통일부 장관은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당시 인권기구죠. 국제 엠네스티의 한국지부에서는 이거는 인권 규범을 어겼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한국 당국은 이들의 난민 자격 심사를 받을 권리를 부인했다. 즉각적으로 부인했다라면서 이 절차가 이제 인권적이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본질은 귀순 의사가 명확히 있었느냐고 그게 진정성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통일부에서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발표 내용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상반된 진술이 있었고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 그 범죄를 저지르고 온 그 사람 입장에서 북한에 가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자기가 여기에 귀순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다가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처벌받고 여기서 또 어떤 삶이 되게 불확실해지는 거잖아요, 본인도. 그러면 오히려 북한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생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두 전혀 모른 채 어디에 조용히 들어가서 살려고 아마 그 김책항을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예. 네. 근데 결국 그런 사실이 다 드러난 이상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그 판단은 어디 가도 살아남을 수 없을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귀순 의사들이 계속 번복이 될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통일부에서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귀순 의사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저는 이제 단순히 저기- 그냥 이 사람들이 귀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북한으로 보내려고 통일부가 지어낸 말이 아닐 거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 그런 쪽에 부분이, 예. 진상 규명이 필요한 거 아까 저 강인선 대변인 말 정도까지는 다 양보할 수 있잖아요.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아니죠.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에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저 북한 살인자 두 사람들에 대한 조건제를 처벌을 제대로 걸었잖아요.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귀순 의사가 문재인 정부를 확인됐는데도 했다고 공격하겠다는 게 한다면이니까 다예요. 귀순 의사가 지지율 확인했는지 떨어지니까 급한 거죠, 확인해야죠. 사실. 아니 그러니까 아, 솔직히 그런 거 아닙니까? 진상 지금? 규명에는 동의할 이게 수 이렇게 있잖아요. 중요한 일인가요? 아니, 엄청 중요한 중요한 일이죠. 일이죠. 아니, 사람의 생명인데. 아니 저 사람들이 살인자라는 걸 진상 3일 규명 안에 정도는 어떻게 동의할 수 확정해요?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온 서해 근데 공무원 그 피살도 살인자라고 그렇고 브리핑한 사람이 이해훈 의원인 건 아세요? 아니 아니, 이해훈 그거 의원은 이게 정말 정말 이해훈 너무 막하는 의원이 거라니까요. 뭐 대법원장이니까 저는 정말 삼심을 저 사람들한테 토론하는데 그때 그래. 괴로운 게 자, 예. 잠깐 들어보세요.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는 군 장성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이분 그런 국회에서 반대되는 주장도 국방위 있었잖아요. 간사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 이제 그 언론 부대도 나오잖아요. 경우입니다. 예. 월북 경우에도 그 아니, 의도가 한 있다고 사람의 보고 판단이 그 의도는 시스템 전체를 뒤엎을 그 수 있는 의도는 겁니까? 월북한 것으로 아이, 보입니다라고 그때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국회라는 공간 그리고 소수의 이 필요한 정보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보세요. 이제 와서 정부가 그러니까 보세요. 부처가 저도 다 이야기 좀 합시다. 없고 그다음에 저도 이야기 좀 제가 하자고요. 지금 하는 중이잖아요. 예, 그런 아까 제가 한테 다음에 끼어들었잖아. 잠깐만요. 먼저 아니 그런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선 거니까 너도 범죄다 너 하여튼 해서 다 문재인 정부 다 범죄자를 만들자라고 하시는 게 이게 지금 예. 끝나시죠? 보세요. 그때 서해 공무원 피살 때 국회 정보위의 보고를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듣고 나서 이해된다 그랬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군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후배들이 작성한 그 첩보 보고에 대한 분석의 결과를 일단 이해하는 신빙성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때 한기호만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같은 시기에 국민의힘의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국회의원들과 언론들이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럼 빼고 말씀하셔요. 교수님,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국방위 말하고 간사의 있잖아요. 입장이에요. 말하고 예,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똑같아. 이혜원도 정보위원장이 와서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만든 다 결론이 난 보고서를 갖고 들었겠죠. 들어보니 이해된다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혜원 의원 말고 그 당시에도 수많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엠네스티까지 제기했잖아요. 왜 그건 빼고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의견이 분분하니 진상규명 정도는 동의할 수 있잖아요. 지금 강인선 대변인 한 게 범죄를 규정한 게 아니고 귀순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북송을 했다면 이 부절 아닙니까?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한다면 이건 반인륜적인 범죄로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진상규명 정도는 저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지금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월북으로 판단되는 근거 첩보가 있을 수 있고 월북이 아닌 정황과 근거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그 당시 정권에서 한쪽은 배제하고 한쪽으로 몰아갔다고 한다면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이고 이번에도 귀순 의사가 있었다는 정보도 있고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정보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 취사 선택에서 또 했다고 한다면 진상규명이 필요하잖아요. 대통령실이 몰아간다라는 뜻은 강제 북송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했으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강제 북송했다면 국제법을 위반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이미 대통령실이 저렇게 규정을 했는데 저 밑에서 손바닥 뒤집는 공무원들이 그 이번에 앞에 당연히 다른 결과를 한다면이라고 했잖아요. 나오겠죠. 아니, 그리고 진상규명 이후에 하느냐. 아니 그리고 저는 이게 이미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지금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 밝혔지만 진정성 없다고 판단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북송을 했다 면으로 돼 있지 아니,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인선 대변인의 통일부 장관이 멘트가. 당시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무슨 궁예예요? 본인이 진정성 여부를 예. 뭐 그냥 자기 느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진술이 아니, 오락가락했다라는 귀순 의사를 것들이 한 내용이 있으니까 번이라도 그런 봐. 것도 한번 이제 아니, 그리고 진상 규명할 때 진상규명 하자는 봐야죠. 거지. 아니, 그럼요. 그리고 그러면 진상규명이- 이제 그런 진술들이 나올 수 있겠죠. 한 번이라도 귀순 의사를 보이고 만약에 특히나 지금 저렇게 넘어가기 전에 내가 가기 싫다라고 했다면은 저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호. 우리 그래도 이제 선진국 아닙니까? 저 사람들 그냥 아무 사법적인 판단이나 제대로 다퉈볼 기회도 안 주고 그냥 등 떠밀어가지고 북한으로 가라?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단 지금 일입니까, 방금 이게?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또 당시에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선원들이 대한민국의 귀순 의사를 표명했습니까? 기순의 진정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진술에는 여러 가지 상반된 진술들이 있었지만은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한 번이라도 만약에 나 귀순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귀순을 인정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과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포부터 시작했던 것이고요.
귀순할 생각했으면 배를 남쪽으로 몰고 몰고 와서 와서. 대한민국 품에 안기고 싶다라고 했겠죠.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쫓고 도망가고 쫓고 하는 과정에서 생포가 됐고 그러고 나서도 조금 전에 김책이라고 하시면 여기 와서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죽더라도 조국에 돌아가서 죽고 싶다는 이 의사를 분명히 밝혔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엔 잘 아시겠지만 남한에서 체포가 되든 뭐 혹은 이게 뭐 이런저런 일로 내려온 사람들도 북송의 의사를 정확히 밝히면 인도적으로 북송을 했던 사례가 여러 번 있기 맞죠. 때문에 맞죠.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자꾸 하시는데 외국인도 그렇게 안 한다고 하셨지만 1985년 전두환 정부 때 적성국이었던 중공, 중국 공산당 그때 예. 그때 중공이라고 불렀죠. 이제 중국에서 선상반란으로 6명을 살해하고 배 자체가 이제 이 서해에서 들어와서 그 중국 그 당시 적국이었죠. 서로 한포 사격까지 가는 위험한 상황에서 배를 우리 쪽에 인도를 했는데 인양을 해서 이 사람들 조사한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바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사례가 예.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전두환이랑 전두환까지 비교하는 나와 겁니까? 이제. 아니, 이건 근데 그리고- 제가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이걸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뭔가 절차상 좀 빠르게 북한으로 이분들을 보냈다라는 너무 빨랐죠. 거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시 조사에면 16명을 살해했고 또 살해의 정황이 일부 그 증거물이, 목선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나와 그러면 살인자인데 바로 돌려보내는 그냥 우리가 다 해야 되는지 바로 범죄인인데 돌려보내는 그러니까 일정이 일종의 잘못된 건지. 범죄인 인도를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예, 나라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체결돼요. 있는 물론 뭐 북한은 이제 그런 조약이 없고 외교상으로 우리하고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은 범죄인을 인도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유사하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신속하게 그렇게 빨리 아니 그러니까 예를 그들한테 들어서 권리 이제 최소한의 예, 권리 주지 빨리가 않을 아니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범죄자 인도를 할 때는 이미 그 국가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보내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범죄를 확인해 가지고 아 범죄자니까 보내드립니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제 외교 통례상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북한은 좀 특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죠. 뭐 이게 국민으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인도하는 게 맞냐라는 좀 논란이 되지만 솔직히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정서상으로도 진짜 배에서 16명을 죽이고 북한에서 도망을 가서 어딘가에 몰래 숨어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남한이었던 아니면 진짜 더 멀리 가서 일본이었던 예. 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우리 군에서 생포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정서적으로 충분히 생각한다면 이거는 저는 뭐 그 당시에 충분히 그런 그 귀순 의사도 번복이 되고 상반된 의사 그 내용들이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또 아니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판단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던 사안 이런 거 아닐까 보면 싶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아직 법치주의와 인권이 자리를 안 잡았다라고 느껴지는 게요. 아니 이분들이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랬잖아요. 예. 헌법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우리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 사람들 적용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 16명 죽였다라고 확정을 누가 했어요? 그냥 우리 정보 당국만 한 거잖아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무죄로 추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왜 16명 죽였다고 단정해요? 거기다가 3일밖에 조사 안 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배 안에 제3의 인물이 있어서 나머지 사람들 다 죽이고 이 사람들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0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이 깨지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냈다. 우리나라 국민인데. 자, 여기서 뭐 심지어 북한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처벌할 테니까 돌려달라고 요청이 온 것도 아니었어요. 범죄 인도 협약도 있지도 않지만 그렇게 요청이 왔어도 우리 법상 이걸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법원의 판단도 없이 5일 만에 그냥 돌려보냈다? 이게 말이 되는 그러니까 인권과 법치주의에 대한 관념을 전혀 갖추지 못한 그런 행태였던 거예요. 이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중국으로 예를 들어서요. 중국에 이상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서해로 막 쫓겨왔어요. 중국의 공안들이 추격을 하고 있었고 근데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쫓겨오다가 우리 쪽 해경에 발견했는데 갑자기 딱 귀순. 그러면 귀순하는 건가요? 귀순이 아니죠. 그때는 난민 신청을 하는 거죠. 남민 시절하는 귀순은 거죠. 남북 관계에서만 있는 거고. 난민. 예. 나 난민. 그럼 난민 신청 절차에 따라서 그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당국이 중국하고 공조해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예. 난민을 신청했지만 불어에서 추방할 수 있죠. 그러나 절차가 있고 시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 그것도. 제가 봤을 따른 때 시일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있죠. 말씀이죠. 최소한 3개월은 걸릴 겁니다. 그럼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그것도 그 사람의 권리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왜 제가
우리 저 김성애 소장님이나 최이배 의원 이야기 10분 이해하더라도 진상규명은 동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 진상규명 정도를 하자는 이야기고, 두 번째, 왜 그러면 진상규명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느냐. 왜 문재인 정부 때만 왜 북한 앞에만 서면 이렇게 작아지는지. 유명한 노래 가사입니다만 왜 그대 앞에만 서면 이렇게 작아지는지. 예. 그것들을 진짜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분명히 연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분명히 누가 봐도 저 사진을 보고 그다음에 그 당시 JSA 근무하는 그 군인이 보낸 문자를 봐도 석연치 않게 안대 씌우고 수갑 채우고 포종줄 묶어가지고 자해하는 데를 강제로 밀어냈고 3일 조사해서 끝내고 그다음에 누가 봐도 석연치 않은 절차와 시일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보냈잖아요. 그럼 왜 그런지를 확인하자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예. 정치적으로 시기적 민감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야당에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논외로 치더라도 진상규명 정도는 저는 동의할 수 자, 있다고 봅니다. 대변인이 일단 그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사격을 하고 대검에서 그렇지 않아도 공공수사 3부에 서훈 국정원장 수사하는 이미 곳이죠. 넘어갔죠. 예. 추가 검사를 파견을 해서 아직도 이 건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예, 이거는 뭐 수사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지지율이라도 좀 회복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의도가 진상 숨어 규명을 보지 있다는 뭐. 건데요. 이걸 아니,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여론몰이라는 노골적으로 한 거죠. 범죄 행위라는 얘기를 대변인이 저렇게 그냥 대놓고 하면 검사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겠습니까? 예. 검찰총장 막아줄 검찰총장도 없는데. 아니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순 의사를 보였는데도 강제 북송했다면 정말 그건 범죄잖아요. 그럼요. 아니, 저는 그 정도 얘기 못 합니까? 여기에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귀순이냐 아니냐 북송이냐 추방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쭉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잠깐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똑같은 물론 이제 대통령은 다르지만 똑같은 정부 부처인데 통일부의 입장이 3년 전과 지금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그냥 위에서 시키면 하는 건지 2019년 11월 통일부 대변인의 얘기와 그제 통일부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 이탈 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정권에 따라서 통일부 입장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심각하죠. 이렇게 국정의 안정성이 없는 거잖아요. 정권 예. 바뀌면 이제 5년 전에 얘기했던 거 다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식인데, 저는 이렇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그 뭐 전 정권에 대해서 뭐 반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마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활용해서 예. 이런 식으로 국정에 오히려 더 혼탁하게 만드는 지금 상황을 만드는 거는 문제가 있다. 당시 통일부에서 네. 만약에 똑같이 엊그제 대변인이 브리핑한 내용대로 통일부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근데 이제 관료 사회의 이제 뭐 분위기나 또 이제 맹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해 공무원 피살도 마찬가지죠. 해경이 입장을 번복했고 군이 입장을 번복했고 국정원도 입장을 번복해서 고발했죠. 지금 통일부가 또 입장 번복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다른 분명한 그 정황이나 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몰아간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잡으려고 있지도 않은 근거를 가지고 이걸 완전히 바꾼 것인지 확인하자는 거예요. 교수님, 확인해야 되기 정보의 때문에 원소스를 갖고 있는 군 같은 경우에는 입장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군에 대한 입장도 예.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어떻게 분석해서 종합 결론을 냈는지에 대해서 청와대의 것들을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니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원 정보는 그대로 있죠. 아니요, 윤석열 정부의 군이 합참에서도 다시 발표했습니다만 자기들은 2년 전에 한 결정을 뒤집을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왜 해경이 그때와 다른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국방부 대변인의 입장이니까 그거는 군이 입장을 바꿨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군 그냥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요.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 각 정부 부처 간에도 종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군은 2년 전이랑 똑같다는 얘기를 한 거죠. 해경을 왜 바뀌었는지 네, 모르겠지만. 뭐 일단 저 통일부 얘기로 돌아가면 저는 저 3년 전 통일부 대변인의 발표는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게 정말 비정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돌려보낸다는 결정을 할 수 있죠. 그걸 왜 5일 만에 해요? 그리고 그걸 왜 자기들끼리 합니까? 법원에 대한 아무런 크로스 체크도 없이.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제약하는 주체인데 뭐 아무튼 그렇고요. 예. 결국 이런 많은 것들이 3년 전에 대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들이 쌓여 있었던 증거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조금 뒤에 전 국정원장인 박지원 원장이 출연할 예정이니까 이 부분 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박 전 원장은 한쪽 입장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 소개를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제일 댓글 현안에 대한 얘기, 저희 패널에 대한 얘기,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 주시면 소개를 하고 그중 두 분을 선정해 영화 상품권 2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영 아나운서의 썰픽입니다. 네, 2위부터 먼저 보시죠. 장제원은 빠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징계 결정 이틀 뒤인 지난 10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 의원들이 만찬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원조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불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장 의원은 이날 지역구 행사 후에 박형준 부산시장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장 의원 최근 중요 자리에 연이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제였던 국민의힘 중진 의원 모임과 의원총회, 그리고 어제 안철수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 그리고 오늘은 김기현 의원이 이끄는 공부 모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 일각에서 윤핵관 불화설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나친 추측이라며 잘 지내고 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리 보시죠.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누구 얘기일까요? 자, 국민의힘의 두 초선 의원, 마이크가 켜져 있는 걸 몰랐던 걸까요? 이들이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직무대행이 결정되기 전의 대화인데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수사 결과에서 사실로 인정되면 어쩔 거냐라는 유상범 의원의 질문에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가불성이 있으니 공소시 남아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그걸 다 거짓말했잖아. 나 안 했다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다음에 또 있어요. 이거 비대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우리 이야기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된다. 그렇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오늘 유상범 의원은 법률가적 입장에서 상황을 일반론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잠깐 이제 유상범 의원이 국회에서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를 모르고 그거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간혹 보면 그런 경우들이 습관적으로 항상 모르고. 봅니다. 예. 근데 저희들도 쉬는 시간에 이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모르고 또 예. 방송과는 다른 속내를 들을 수도 있죠. 저희 조심해야 됩니다. 방금 VCR 돌아가는 동안에 한 얘기도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럽니다. 큰일 납니다. 예. 그거 PD 선생님 꼭 마이크 꺼주세요. 제가 질문을 좀 드릴까요?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VCR 들어갈 때 뭐라고 했었죠? 천하람 부신위원이 녹음된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니 제가 인간 녹음기 때문에 제가 재생해 드릴 수 있어요. 아, 아유, 아닙니다. 뒷주제는 불리하니까 앞주제 길게 하자. 이런 토론했던 것 같은데.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방송은 다 녹음이 됩니다. 예. 장제원 의원 얘기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최근 저는 이제 최고 윤핵관이라고 칭했는데 어쨌든 요즘 두문 불출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오늘 내일 좀 한번 전화 연락을 해보고요. 예. 전화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자로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예. 뭐 나머지 구체적인 예측은 뭐 다른 분이 해주시죠. 뭐.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아니 근데 저기 뭐 안철수 뭐 의원이나 뭐 김기현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행사를 할 때 나름 뭔가 이렇게 준비하니까 사람들 모으고 자꾸 공범임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우리 그 장제원 의원은 독자적인 뭔가 지금 행보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근데 다음 그 당대표를 버스 준비를 23대 독자절 준비해서 당대표는 못 나올 텐데요. 20세대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 지역 버스 23대 갖고는 안 현역 되죠. 의원들을 모아야죠. 네. 그래? 아마 이제 최근에 약간 이런저런 윤핵관 관련 뭐 논란이나 뭐 소위 간장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조금 휴지기를 가지시는 게 아닌가 예. 뭐 그렇게 해석이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 또 이준석 대표가 무등산에서 사진을 올리고 한 게 있는데요.
예, 바로 페이스북에 며칠 만에 올렸는데 무등산에 가서 광주에 가서 저렇게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는 살아있다. 그런 부분을 계속 어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지역구가 전남 순천이니까 예, 연락해 보셨어요? 아니 뭐 연락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예. 그 저렇게 하는 행보 자체는 저는 되게 좋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가 되고 나서 국민의힘의 호남과 관련한 노력들이 예. 좀 퇴색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등산을 올라가면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꾸준히 갖고 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뭐 아주 좋은 행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이준석 대표는 과거에 힘들었을 때마다 천하람 혁신위원을 찾곤 했는데 이번에는 뭐 안 전화 찾나 봐요. 연락은 안 받으셨군요. 아우 저도 뭐 연락 받지 않았어요. 예. 혹시 차단한 건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혁신위원께서 그러실 일은 만무하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저희가 좀 많이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어서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대통령실의 유튜버로 잡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극렬하게 시위를 벌여온 한 극우 유튜버가 있는데 안정권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친누나가 대통령실에서 어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저분인데요. 예, 지금 저분이 이제 극우 유튜버인데 이 방송에도 많이 나옵니다.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지난 5월의 모습입니다. 말씀하는 거를 다 저희가 방송으로 하기는 부적절하고 비방용 멘트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안 씨가 사실은 극우 사저 앞 극우 유튜버의 대표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분의 친누나가 대통령실의 행정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오늘 이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여당에서는 연자제냐 누나가 근무하는 게 뭔 문제냐라고 했지만 저 누나가 지금 왼쪽에 보이는 누나인데요. 이 동생과 같이 유튜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순이 TV라는 걸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 안정권 씨의 유튜브에서는 이제 5.18을 폄훼하는 그런 내용도 예전에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안정권 씨 관련돼서는 일단 팩트를 몇 가지 확인해 드릴 네. 게 있는데요. 저분이 고향은 어딘지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사투리는 호남 사투리를 굉장히 강하게 쓰세요. 예. 근데 호남이라고 정확하게 특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 전라도 사람들도 하는 얘기인데 라고 하면서 5.18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 5.18에서 시민군들이 사람을 죽이고 다녔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다가 유튜브 채널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걸로 돈을 버는 행위를 유튜버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채널 자체가 폐쇄가 됐고 조금 전에 보셨던 양산 시위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독자적인 방송 송출 플랫폼을 만들어서 예. 거기다 유튜브와 동일하게 슈퍼챗을 쏠 수 있는 즉 돈을 벌 수 있는 이게 방송하는 모금을 할수 거보다 있는. 쾌감을 느낀 분들이 버튼을 눌러서 돈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예, 돈도 벌면서 계속 지금 저기서 저 스피커를 꺼놓고 하고 계신 분이고 그 방송에 그 어느 방송에서는 정확히 제가 날짜는 예. 모릅니다만 그 이 누나인 분이 같이 출연을 출연해서? 하셨고 또 일부 방송에서는 이 안정권 씨가 똑같은 이 턱수염이 붙어 있는 이런 캡처 사진도 제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11월부터는 활동하지 않았다. 지금 대통령실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작년 11월 이전은 모르겠지만 11월부터는 활동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은 예 저는 뭐 그러시죠. 뭐 그냥 계속 고용해서 일을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유튜브는 영구 정지됐고 제가 하나 더 추가해 말씀드리면 그 앞서 말씀한 독자적인 플랫폼 저희도 이제 안정권 씨의 과거 방송들을 확인하려고 그 플랫폼을 확인했는데 돈을 내야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철저하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수익 사업으로 하는군요. 일단 저희가 이제 네. 저희가 지출하는 게 절차가 필요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돈을 내야 돼서. 사기로 네.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근데 저도 이게 이제 진짜 물가도 연자제가 시제 정신이 없어요. 볼 수 없는 게 이미 그 누나라는 분도 예. 그러니까 같이 유튜버를 했고 그런 유튜버가 이 5.18을 폄하하고 왜곡하고 뭐 심지어 뭐 여러 가지 오늘 박용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던데 뭐 굉장히 많은 뭐 세월호 사건이나 그 노회찬 의원에 대한 어떤 그 죽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다 그 안정권 씨가 굉장히 이제 그 예. 왜곡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에 같이 동조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이제 본인도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에서 더 이상 뭐 같이 근무하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예. 아마 저기 김성현 소장님 그 말씀하신 대로
사표는 반려되지 않고 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애초에 사인을 냈습니다. 일상적 검증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채용한 게 문제죠. 그렇죠. 아니, 뭐 네. 사표는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하급 행정 요원이기 때문에 뭐 비서관 이상급을 하는 정도의 그런 예. 뭐 검증이나 이런 걸 했겠습니까만은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 추천한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문제 제기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루트로 들어왔는지 봐야 지금 될 것 같고. 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죠. 우리는 뭐. 순서대로 아니, 해야죠. 틀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못해서 그건 말씀을 못 저희 드리고요. 당에 봤을 때 최악의 지금 여러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의 영역에 있는 극우 유튜브들이랑 단절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요. 예. 그게 어느 정도 성과를 냈습니다. 또 한 가지는 5.18과 관련해서도 저희 당에서 뭐 우리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 최근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5.18 민주화운동 우리 전 의원이 참석해가지고 5.18 주도직의 전원 장관들이 다 갔죠. 드디어 이제 저희 당이 한 목소리로 5.18 민주화운동을 존중한다라는 걸 확립하고 있는 단계에 무슨 저 5.18 폄하하고 저런 사람을 지금 대통령실에 갖다 놔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건 뭐 유구무원이라고 생각해요. 예.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지난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5.18 망언 가지고 그때 당시 한국당이 얼마나 많은 몸살을 앓았습니까? 그 경험을 다 했고 그다음에 그 뒤에 뭐 부정선거 시비 등등 이른바 강성 극우층들 이런 분들과의 분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그 누나라는 분이 작년 11월부터 대통령 캠프에 일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고 있다. 아까 우리 천하람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추천을 했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만약에 그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채용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제가 볼 때 그 절차를 좀 따져서 책임을 물을 건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그래픽에 화가 나오는데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만 해도 선거 캠프에 지난해부터 참여했고 영상 편집 등의 일을 해왔고 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실에 임용됐다라고 하는데 과거 유튜브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그 전까지는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능력은 인정받았지만 그 전에는 잘 제대로 따져보지 못했다. 그럴 수가 없죠. 대통령실의 검증이라는 게 지금 행정요원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6급부터 이제 행정요원으로 부르거든요. 그런 직책에 가는 것도 정말 낙타가 바늘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밖에 들어갈 수 없는 자리인데 그런 게 확인되지 않고 뽑았다? 아니면 11월 전에 한 거니까 뭐 하고 나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캠프에서 이랬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똑같은 답변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냥 이 사표를 반려하시고 계속 일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반려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해명을 하시니까요 지금. 분명히 대통령실의 이제 사표 해명이. 수리하고 저분 채용하는 데 과정에서 개입했던 사람이나 추천한 분들도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저런 문제 제기가 있으면 대통령실의 답변은 확인해 보겠다 정도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을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들도 화가 납니다. 아니 저도 지금 제가 지역구가 전남 순천인데 진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조금씩 하고 이번에 저희가 사상 최초로 그 비례대표 순천 시의원까지 나오고 지금 상승 추세인데 저런 분 한 분이 오면 몇 년의 노력이 그냥 없어지는 거죠. 마치 민주당이 PK에서 한 20년 노력했는데 오거돈 시장이 한 방에 날려먹듯이 뭐 그 정도 급은 아니겠지만 저런 악재들은 정말로 잘 차단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 안정권 씨도 그렇고 극우 유튜버 분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의 과격한 발언들을 자기 어떤 수입의 어떤 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좌든 우든 저는 굉장히 발본 세워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을 속 시원하게 하니까 그것으로부터 어떤 시청자들로부터 뭐 지원을 받고 후원을 받아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거 저는 이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한국 정치를 망치는 길이고요. 마찬가지로 예. 저는 가로세로 연구소 제가 매번 비판합니다만 그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선정적이고 편향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유명 셀럽들의 그 소문 풍문들을 폭로하고 아니면 지금은 이제 극우 성향에 가까운 것들을 계속 그 자기 만족을 시켜주면서 그걸로 수익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 진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 이제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또 댓글로 예. 상품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추방인가 북송인가 관련 이 현안 관련해서는 오땡님 두 사람은 헌법에 우리나라 국민으로 간주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하승성님은 그냥 받아줬으면 살인범 데려왔다고 뭐라 했을 거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패널 관련돼서 오늘 너무 열띤 토론이 있어서 덥다님 워워워 패널분들 숨을 쉬어가며 토론합시다요. 숨 넘어가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DELCLA 땡님께서는
김근식님, 김성현님 같은 종씨끼리 너무들 싸우시네요. 그러다 진짜 의상할까 우려됩니다. 의는 안 상합니다. 썰전 계속 하셔야 하니 두 분 손 마주잡고 웃는 모습 보여주세요. 손 마주잡고 웃는 모습 보여주세요. 예. 대한민국 국민의 40%가 김씨라서요. 예, 예. 무슨 김씨? 저 광상김 갑니다. 저는 안동입니다. 다릅니다. 그래도 의가 상하면 안 됩니다. 네. 스티브 선임 VCR 안 들어갈 때도 패널분들 썰전하시는지 아니면 화기 외회하신지 궁금합니다. 예, 대부분 핸드폰 확인하십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녹음을 따로 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이 짜기도 하고요. 얘기하세요. 이렇게 저희 화면 들어갈 때는 저도 다음 코너를 어떻게 할까 전략이 짜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김신영님. 썰전 라이브 보다가 결국은 퇴사했네요. 매일 보니까 좋아요. 퇴사했어요? 무슨 소리지? 이분 진짜 어떻게 했다는 그래서 얘기죠? 낮에 매일 보시려면은 퇴사를 하셔야 돼요. 퇴사하고 이제 매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영화 상품권 드려야 되는 건데. 예, 영화 상품권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위로를 잘 드려야지. 해석은 안 되지만. 김영진님, 전 싸우고 집에서 오늘 추방당했는데 귀가 의사 밝힐 때 쓰도록 영화 티켓 3장 부탁드립니다. 이분 2장 얘기하셨으면 저희가 가는데 3장은 저희가 절차가 복잡해서 예, 2장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방당했지만 귀가하실 때 영화 상품권 먼저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하시는데 저희가 절차가 복잡해서 보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진님. 예.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패널 관련은 김근식 교수님 딱 한 분만. 나만 해요. 예. 그럼 천하람 변호사님도. 토마스 만님. 저분 김근 씨예요? 라고 했는데. 김근 씨? 뭘? 김근식 교수입니다. 김근 씨예요? 라고 물어보신 게 있어서. 근시 아니고 원시입니다. 뭐야? 이거 한 2주 정도 출연 정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일단 이번 주 금요일 출연 예정돼 있는데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관련해서 하람님 썰전 시그널에 맞춰 발 맞추시는 거 기업. 이게 나오는구나. 네, 예. 저희도 어깨춤을 잠깐씩 추긴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시엔 뭐하죠? 라이브. 3시엔 뭐하죠? 썰전 라이브. 이제는 3시.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네, 비가 오는 수요일이네요. 이성대 뉴스 썰기 돌아왔습니다. 시작해보죠.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보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거겠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을 막기 위해 그런 좀 방탄용의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호 만류에도 박지현 흑화. 오늘은 좀 말 그대로 검은색으로 좀 해봤어요. 키워드가 흑색이네요. 자, 흑화는 보통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변한다라고 나오는 그런 뜻인데 이준석 대표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을 건드리며 흑화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그런 말을 했습니까? 내가 흑화하겠다라고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분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자격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당대표 출마를 지금 제한당했잖아요. 거부당했잖아요. 자, 한때는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민주당을 제일 앞장서서 공격하는 위치로 180도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그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연일 그 강도 높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방탄 출마다 얘기를 했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제 뭐라고 했느냐. 자, 가장 큰 책임, 자신의 책임은 이재명 의원을 지난 지방선거에서 개항해 국회의원 공천한 것이다.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차마 말릴 수 없었지만 아직도 후회가 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 이재명 의원을 가장 앞서서 공격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결국 이런 이유가 당대표 선거 출마를 허용해달라. 방탄용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자신의 출마를 허용해달라 이 얘기죠. 자, 본인의 출마를 막는 건 민주당이 개혁을 막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재명 의원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출마되느냐? 그 출마 근거로 드는 게 여론조사거든요.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국민의 44%가 자신의 출마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여론조사인데 어떤 여론조사냐면 최근에 나온 조사입니다. 자, 민주당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에 대해서 금지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와 잘 못했다. 잘못했다가 44%라는 거죠. 저 얘기는 결국 자신의 출마를 바라는 사람이 44%다. 이 얘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또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자, 출마를 막은 게 잘했다. 오히려 역전이 됐죠. 약 과반 정도가 나오지 말게 해달라라는 얘기거든요. 자, 박지원 위원장의 지금 당의 결정을 뒤집고 출마하기 위해서는 여론을 등에 업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 반대로 갈수록 여론이 좀 박 전 위원장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박지원 의원의 당대표 출마 불허 결정에 대한 잘못했다, 잘했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위원장은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정작 여론이 결과가 생각만큼 그렇게 호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계속 당대표 출마를 주장할 경우에 그 동력은 잘 실리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발언의 강도를 세게 계속 높이고 있다라는 분석인 게 또 어제는 공교롭게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느냐?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최근에 만난 당 외에 있는 분께서 그렇게 꼭 민주당 안에서 욕을 먹으면서 있어야 하냐, 이 민주당 밖에서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창당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그럼에도 자신은 민주당에 남겠다, 민주당 대표에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자, 여차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밖에서 민주당의 대항 세력을 만들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나 스카우트 제의 받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결국 두 가지 해결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의원의 출마 정말 하느냐. 두 번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정말 출마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좀 재확인해 주는 게 두 가지 해결할 과제겠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때문에 오늘 우상호 지금 현 비대위원장이 급하게 점심을 박 전 위원장과 같이 먹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급하게 만났는데 애초에 그 일정이 없었지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먼저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이 자리에서 이제 왜 그러냐? 아무래도 이제 박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의원의 출마는 방탄이다. 뭐 당이 계속 반개혁으로 가고 있다. 뭐 잘못하면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격해지니까 일단 만나보자라고 한 거죠. 물론 이 자리에서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출마 불허를 한 이유가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자, 박 전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다시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 주 주중 안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위원장님도 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의 결정을 존중하신다고 하셨고요. 뭐 이제 후보를 등록한 이후에 뭐 내부에서 이제 결정할 것을 이제 결정하시겠다. 결국 한마디로 우상호 위원장은 자, 이쯤에서 좀 그만해라, 스탑해라 얘기했지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계속 가겠다, 고하겠다. 양측이 입장이 팽팽한 거죠. 어쨌든 공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지원 전 위원장은 출마 입장 확고해서 다시 공이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금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은 굉장히 신경 쓸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 방탄용으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경쟁자들이죠. 97세대 경쟁자들도 점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의원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혹시 이런 문제가 현실화됐을 때 당 대표직과 의원직 그리고 우리 당 전체를 어떤 의혹의 방어용, 방패막으로 쓰실 분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 혼자 산다 이런 느낌의 개항 출마 그리고 그 뒤에 이은 당대표 출마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비판적인 시선이 있는 걸 아실 테니까. 자, 박 전 위원장의 연이은 이재명 의원 저격에 비이재명 측이 함께 가세한다면 다시 갈등 양상은 더 불거질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키워드를 보시면요. 자, 우상호 만류에도 박지현 흑화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일단 선거 패배 이후에 혁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이 아니라 자, 누구는 나오지 말아라, 누구는 나와라, 언제 나올래? 계속 이 얘기만 지루하게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모습 뭐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자, 참고로 끝내기 전에 제가 사진 한 장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진이냐? 어제 저희가 그 안철수 인터스텔라 관련해서 저희가 뉴스 설계를 했는데 한 시청자께서 자, 화면 제공 김지만 시청자께서 자, 인터지영이라는 그 이른바 온라인에서는 짤이라고 하죠, 짤. 네. 본인이 만든 걸로 추정이 되는 짤을 보내주셔서 제가 한번 오늘 그 소개를 해드리니까 자, 어떠세요? 강지영 앵커가 개인적으로 이분에게 영화표 보내드리도록. 사전에 이런 거 저랑 협의하시고 하셔야지 마음대로 이렇게 저한테 던지시고. 아니 근데 참고로 같이 지내는데 저에 대한 이런 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이면 저도 언젠가 흑화될 수 있다. 아, 이런 얘기 한번 이미 해보죠. 낯빛은 많이 흑화되신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논의하고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가 계속 오는데 정치권에서 자꾸 좀 축축한 얘기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루한 장마처럼 지루한 정치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아, 속 시원한 얘기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성대 뉴스 썰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썰전 라이브 인터뷰. 오늘 스튜디오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 구단으로 불리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셔서 저희 대기실에 계신 동안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네. 오늘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야죠, 뭐. 예. 한다고 했으니까. 조사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수사한다고 했으니까요. 예. 저희가 이제 서해 피격 공무원 관련돼서 예. 첩보 보고서를 삭제했다라는 걸로 국정원이 전 원장님을 고발했잖아요. 나는 아직 고발 이유를 모르고 있고 전혀 현재 상태도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단 기자들이 물으면 그때그때 답변을 할 뿐인데 예. 도대체 보수 정부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국정원장 고발해가지고 군에서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밈스, 군사정보 체계가 다 노출되고 이것은 국방부가 관리하지 국정원장 아니다. 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각 사단에 어디에 다 나가 있는 게 있고. 자, 국정원 압수수색하면은 뭘 찾겠다는 거예요. 예.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보, 그러니까 첩보 자체는 SI 자산으로, 그러니까 국방부가 감청한 내용은 밈스 안에 들어있고 서버에 원본은 남아있지만 당시 국정원이 관련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 네. 이걸 삭제했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글쎄요. 국정원은요. 이건 참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예. 저도 방어를 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PC를 쓰면은 메인 서버에 자동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면은 그 원본도 저장돼 있고 제가 삭제 지시도 안 했지만은 삭제 지시를 했다고 하면 그 사실도 남아 있고 삭제한 것도 남아 있고. 예.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이 박지원이가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겠는가?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만은 예. 그 서해 저 피격 공무원 사건이 난 것은 제가 국정원장으로 부임해서 50일 만이에요. 예. 제가 국정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현 원장처럼 동서남북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청와대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제가 따를 수 있으며 예. 제가 어떻게 국정원 직원들을 그 간단한 조직이 아닙니다. 저는 원세훈 원장이 저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박남매로 유명한 박영선 장관과 함께 정보위에서 예. 그 일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어떻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사해서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예. 이제 하다못해 지금 보면은 이 대북 접촉,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다 하자. 예. 다 보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자. 보시러 갔어요. 2018년부터 쭉 북한 관련 접촉을 어떻게 했는지를 본다라는 거죠. 이제 물론 대개는 그럴 거예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2년간 대북 접촉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예. 그러나 통신은 왔다 갔다 했어요. 그건 국정원에 남아 있고 또
이렇게 접촉했다고 해서 뭐 금품을 제공했는가? 땡전 한 푼 간 거 없어요. 예.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각국의 정보기관과의 정보협력, 북한만 정보협력을 하지 않고 중국, 러시아도 정보기관계는 서로 정보협력을 합니다. 예. 그런 관계, 산업 스파이, 해킹 사이버 이런 모든 것을 발각되면은 알려지면은 우리나라 국정원이 되겠어요? 나라 정보가 되겠어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중에 정보기관에 어떻게 보면 밝힐 필요가 없는 것들이 알려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저를 고발해가지고 국방부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밈스가 다 밝혀졌잖아요. 예. SI 첩보 체계가 이런 것이 무엇을 위해서 그거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만약에 했다 하면은 저도 처벌을 받아야죠. 예. 일단 뭐 한 수사하는 쪽에서는 당시 이제 서해 피격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인권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시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취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규명해보라고 그러세요. 그 생산부처가 예. 관계부처가 국방부하고 해수부예요. 국정원이 거기에 있는 모든 자료를 어떻게 삭제해서 됩니까?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국정원이 바로 직전 원장을 고발했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지만 그러면 국정원 간부들이 이렇게 있다가 불과 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모셨던 원장인데 그때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해서 고발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고발 배경은 어떻다라고 추측하십니까? 지금 현재 예. 일반 직원들은 공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27명의 1급 부서장을 일거에 대기 발령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저하고 같이 일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원장, 예. 외교관 출신으로 이제 새 오셔가지고 국정원장이요? 예, 새 국정원장. 그리고 1차장은 원세훈 원장 비서실장 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모든 잘못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2차장, 3차장 다 그전 정권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들이 그러한 일을 했으니까 현재의 국정원장도 그런 일을 했는가? 이건 천만의 말이에요. 그리고 기조실장은 검찰 출신이 오고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찰실장을 제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채용한 사람이에요. 예. 그건 공모직이거든요. 그래 민변 부회장 출신을 제가 공모했는데 이분이 임기가 11월까지예요. 예. 그분이 안 나갔대요. 안 나가니까 조직 개편을 해서 감찰 심의관 이런 걸 해가지고 부부장 검사를 데려다가 예. 제가 있을 때는 검사 2명 파견되어 있는데 지금 5, 6명 왔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저는 조사한다고 봐요. 그러면 그래서 검찰 시각으로 국정원 업무를 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정권이 바뀐 뒤에 새 국정위원장이 오고 검찰 출신 인사들이 많이 오면서 아니 혹시 그리고 뭐가 있나 하고 뒤져서 고발이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직들이 예. 다시 정무직으로 채용되면서 국정원 댓글을 썼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뭐 이른바 얘기하면 측근들이 다시 이제 요직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맞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현재의 간부들은 참 대기 발령했는데 예.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직원들이 그런 진술을 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예. 그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서 그러한 일이라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삭제 지시했다, 뭐 삭제했다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예. 삭제했다는 진술도 그런 일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어떻게 없는 일을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진술했을 리가 없다. 예. 예. 원장님이 있을 때 같이 쓰던 1급, 지금은 대기 발령받은 27명의 1급의 경우 그렇죠. 언론 보도는 있지만 그럴 리가 없다라고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왜냐하면 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과연 자 5년 있다가 정권 교체하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요. 예. 국정원에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박지원을 언론에 그렇게 보도됐지 않습니까? 박지원을 고발해가지고 국방부에서 밈스라는
그런 SI 정보 체계가 다 발각되고 이제 발설되고 예. 어떻게 운용되는지가 이제 언론에 다 나오게 다 됐죠. 나왔죠. 그러면서 국방부에서 그것은 우리가 하는데 왜 국정원장을 고발해가지고 이게 다 발각돼서 발견돼서 아니 노출돼서 오히려 국방부에서 국정원을 좀 조사하자. 그러니까 이제 또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거예요. 예. 그 보고서는 국정원의 메인 서버에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삭제를 지시했다가 하면은 그것도 남아 있어요. 삭제한 것도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보고서가 만약 출력이 돼 있다. 오히려 당시 원장님이 위에 더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출력한 게 있다면 이거를 보고한 다음에 폐기했어도 어차피 이 원본은 컴퓨터에서 국정원 컴퓨터에서 제작된 원본은 다 서버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건 삭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사실이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서 예. 부서장들이 저한테 보고를 하면은 한 불을 저를 주어요. 예. 제가 보고를 받고 반드시 그 보고서를 생산 부서에 줍니다. 부서장한테. 만약에 안 주었을 경우에는 비서실장을 통해서 돌려줘요. 예. 또 제가 청와대에 가서 NSC 가서 보고를 하더라도 그 관계 서류는 가지고 와서 다시 원 생산자한테 돌려주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것이 서버에 남아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SI로 만들어진 첩보 보고서로도 다 서버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삭제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아니 그리고 뭐 7시간 동안에 SI를 보았지 않느냐? 저는 안 봤어요. 국정원장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닙니다. 예. 그 SI는 그것이 생산되면은 국방부, 국정원, 안보실이 실시간에 공유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분석관들이 토의를 해가지고 결과를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시 탈북 어민, 예. 그걸 북송이냐 추방이냐 논란이 되는데 오늘 청와대에서는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했다면 반인륜적 범죄라고 해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에 대해서는 국기문란이라고 하더니 예. 저렇게 반인륜적 범죄라고 오늘은 대변인이 하시네요. 예. 본변인이 안 하시고. 본변인 있잖아요. 대통령 본인을 말씀하시고. 그렇죠. 예. 그분이 모든 것을 발표했으니까. 대변인이 말씀하셨는데 저것 자체도 저는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뭐 샅샅이 낱낱이 밝혀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검찰한테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말씀이시죠? 낱낱이 밝히라고 이건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으니까 밝히라 하는 것은 좋지만은 반인륜적 범죄라고 하는 것은 딱 규정을 하잖아요. 자, 저건 2019년도에 일어난 일인데요. 제가 국정원장 가기 전입니다. 전이죠. 서훈 국정원장 시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초지종을 모르지만은 그때의 보도를 보면은 저 사람들 그 두 사람이 원래는 세 사람이 원래는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이 이제 오징어 선에서 16명 선장을 포함해서 16명을 살해했다는 선장이 굉장히 그 못되게 구니까 세 사람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머지 이제 15 선원들이 알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하나 불러서 그냥 무자비하게 살인을 해가지고 바닥에다 빠쳤단 말이에요. 16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3명이 이제 그 오징어를 팔로 다시 그 자기들 출항한 항으로 갔어요. 가서 한 사람이 가서 팔로 돌아다니니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싹다닥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저 사람들이 귀순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 북한 그 경비정이 쫓아오니까 남쪽으로 넘어왔다가 올라갔다 넘어왔다 올라갔다 하다가 결국 우리 해군이 납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오늘 당시 국방장관 성영도 장관이 보니까 SI로 이미 그러한 것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당시 북한의 뭐 어선 신문이나 이런 게 하나에도 있었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군 정보기관이 군사 당국이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 안보 믿을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 16사람을 죽인 사람을 데려왔는데
신문을 하면서 각자로 했다는 거예요. 각자로 해서 하니까는 사실로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사람들을 우리 검찰에 우리 법정에 세우자니 증거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북한에 일어났고 예. 아무런 물증도 없고 하니까 그 법에도 그러한 것은 받을 수 없다라고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송했다는데 그 자체가 좋았다 나쁘다의 판단은 아니에요. 예. 그때의 통일부와 지금의 통일부 그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현재 감사도 하고 수사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다 자료를 제출해야지 이걸 공개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건데 저는요 그때 당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정보위원장 예. 이혜원 의원이나 상당히 중진 의원들도 그런 무자비한 놈들을 어떻게 우리하고 같이 살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아니, 대한민국 예. 땅에 돌아다니게 할 수 있느냐. 잘했다. 북송 잘했다. 참 끔찍하다. 그때는 끔찍하고 지금은 끔찍 안 합니까? 지금 이제 반인륜적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 지금의 여당이죠. 예. 에서도 일부 일부는 일부 그랬어요. 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일부는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북송해서는 안 된다 예. 하는 반대도 있었지만은 이건 정책적 판단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왜 지금 그러면 또 5년 있다 정권 교체하면 예. 또 아닌 거예요? 통일부? 왜 지금 다시 이걸 문제 삼느냐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문제 삼을 이 수 있다. 어지러운 이거죠. 시국에 문제 삼을 수 예. 있지만은 그건 정확하게 검찰 조사를 해서 감사원 예. 감사를 해서 내놔야지 사진을 뜩 내놓고 그때 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다른 것도 여쭤볼 게 많았는데 이 부분만 얘기하다 갑자기 국정원 압수수색 얘기가 나와서 좀 그 앞부분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예.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회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